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세월호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앙돼서 광고 시간도 놓치고 매끄럽게 끝내지 못해서 죄송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저희가 죄송할 수가 없어요. 꼭 얘기해야 돼요.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을 발생시킨 사람들. 30분 늦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요. 예. 30분이 늦은 게 대수라는 것을 당시 청와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와서 자 참사는 벌써 3년 4년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뭐 대수냐 뭐 이런 논리가 차가워진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 사실 30분을 속인 사실하고 또 뭐가 같이 나왔냐면 컨트롤타워 청와대 아니다. 안행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대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화살이 청와대로 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큰일 날 수 있다. 빨리 화살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안행부를 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될 그렇죠. 걸 알았네.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몰랐으면 그런 무리수를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회 나와서 보고도 그렇게 해요.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고 안행부로 이거는 이 본인들이 이미 다 이 죄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30분 안에 미리 보고가 됐으면은 네. 6분 17초 안에 전원 구조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30분을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 과정도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게 사실은 은폐 조작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전부 조작 은폐했다면 그 죄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굉장히 보고 심각한 과정이 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 예. 거짓이라는 얘기인 다 거죠. 조사를 해야 거짓의 돼요. 개연성이 이제 높은 가능성이 거죠. 높으니까.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처음 때 수사권, 기소권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이기는 이제는 박영수 특검도 계속 세월호 문제 하느라고 네. 30일을 여기다 투여했잖아요. 네. 그래서 2기 특조위는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이 기소권이 포함이 돼야 포함된. 자, 5256님 세월호 말만 나와도 아직도 눈물이 글썽거려지는데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요는 우리 그 사람들의 자연인의 감정 표현이고요. 법적으로 참 못됐어요는 구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님 다음 뉴스. 네네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이 13일에 금요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12일에 국감이 시작됐잖아요. 예. 12개 상임위.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국감인데 헌재 소장 권한대행 김희수 이제 이 소장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이 국회 출석했는데 이 법사위에서 야당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왜요? 소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인데 이거 뭐 보고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SNS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회는 삼권 분립을 좀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희수 권한대행에게 문 대통령이 사과를 정중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은 또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삼권 분립은 이 청와대가 어기고 있다. 대통령이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이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 토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힘내세요 김희수. 이게 이렇게 실검 1위에 올라와 있어요. 좀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누리꾼들이 해시태그로 이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힘내라 힘내세요 하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가 포털에 올라와서 주말 내내 사실은 이게 시끌시끌했던 사안이고요. 또 오늘부터 국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한 누리꾼의 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알바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줍시다. 저는 그 권한대행이어서 그 국감 보고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는 좀 사실 적반하장이죠. 왜냐면 예전에도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물어봐야죠. 네. 환경 권한대행 때 왜 그렇게 설설기었습니까? 설설기였습니까? 그럼요. 왜 이렇게 설설기고? 아니 그럼 그분들 싫어하세요. 왜요? 설설기였다 이런 표현은 좀 황대행이 설설은 겨울이니까. 겨울 눈살. 지금 가을인데. 그때 환경 때. 환경 때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이었죠. 맞아요. 지난 겨울 내내. 겨울은 설설 교육대 미끄러질까봐. 아니 그때 낙상하면 큰일 나요. 그때 그냥 정보 관리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때 대통령 못지않은 이 정책 결정을 해서 막 밀어붙인 게 사드 그때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인사권 막 썼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네. 그랬는데 지금 그거 다 뭐 무효화됐습니까?
그냥 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때 법률가들이 결정한 안 계셔서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만주 변호사님 그렇죠.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대행만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일을 그렇게 이제 사드 들여온다든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네.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12월 9일 네, 이후 맞아요. 거만 할 수 있거든. 자기가 권한대행일 때 12월 9일 이전 것도 다 지정을 해버린 거야. 지원을 이건 버렸죠. 월권이에요. 직권남용. 곧 조사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곧 조사받는다. 무슨 네. 뭐 어디 뭐 출마한대요? 아이고 깨몽.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권한대행 때 그때 얘기하죠. 그때 100일에서 당연히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때 박용수 특검도 연장하기로 전제하고 100일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장 안 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 권한 행세거든요. 네.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뭐라 그러지? 그때도 사실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뭐 이제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 뭐 압수수색 하는 것도 사실은 예. 황교안 권한대행의 반대로 안 된 거죠. 반대도 안 했어요. 뜻은 그냥- 미직을 하게 뭐 그냥. 근데 이제 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제 황교안의 뜻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정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돌았던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 시민들의 힘으로 김인수 권한대행의 그리고 이제 뭐 정수를 딱 맞춰서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새로 그 헌법재판 관을 예. 그 한 명 더 임명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대행 기간이 뭐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 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예. 전망도 해봅니다. 저는 정치인들 요즘 그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그 제야 정치 구단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충고요? 정치인들은 하늘과 맞서면 안 됩니다. 하늘은 뭐죠? 민심이에요. 국민과 싸우는 정치인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누리꾼들이 댓글 올리고 그러는 게 몇 명의 심정 같잖아요. 저게 7, 80% 국민들이 지금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거대한 파도와 맞서 싸운다? 아니 일단은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감사는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헌재라는 기관을 그렇죠. 입법부가 국민을 예. 대신해서 1년 동안 운영을 잘했나 감시 감사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걸 보이콧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헌재 소장을 후보를 다시 지명하라. 그러면 청문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예. 인사청문회. 그런데 어차피 이 김희수 권한대행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어요. 내년 국감 때는 없어요, 이분은. 어차피. 예. 본인도 지난번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나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남은 임기 동안 소장으로 채우라는 얘기다. 더 6년 연장되지 않는다. 이걸 본인이 못을 박았다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대통령은 그 후임 소장을 후보를 지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국감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국감 거예요. 법사위를 왜 보이콧을 해요? 아니, 그럼 그렇- 헌재는 그냥 1년 논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국민의당에서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그때 보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김희수 145대 145 동수였었잖아요.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부결됐는데 그 이후에 김희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국민의당에서 맞습니다. 칭찬을 했어요. 네, 왜? 맞아요. 이분이 전북 고창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심이 돌았으니까 그렇죠. 어마뜩 놀랐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지금 이 대행으로 올라왔을 때 호남에서 본인들이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때 불가피하게 안 됐지만 헌재 그 대행으로서 권한 대행으로서 1년 동안 훌륭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재판관입니다. 이래봐요. 그리고 호남민들은 예민하거든 또 그런 게. 전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했다니까요. 부결되고 나서 그럼요. 국민의당이 스스로 놀라서 김희수 후보는 아무 문제가 없다. 훌륭한 이 법조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김희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부결은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쪽으로 화살이 날아온 건데 네.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법부에서 그 후보 김희수 후보는 이미 부결됐으니까 민심의 심판을 한 거 아니냐 예.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왜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관성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그건 틀려요. 예? 정치인 예. 행동요령 제 1강 1장 1조 예.
화장실 갈 때 올 때가 틀려야 한다. 그럼 안 돼요. 이제 옛날 같지 표리가 않아서. 동한 사람은 저처럼 훌륭한 사람들. 표리가 부동해야 돼요. 아니 그런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표리가 부동한 정치는 이제는 국민들이 다 심판하잖아요. 옛날 표리가 같지 부동한 않아서. 정치인들 부동하게 다 빠뜨릴까 그냥. 아 진짜 아니, 저는 근데 이런 정치는 안 된다고 예. 봐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모욕을 주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도 맞아요.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권위도 계속해서 묵살을 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아니 헌재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87년 7.1 출범 6월 그렇죠. 항쟁 그 출범한 거고 국민들의 그렇죠. 열의와 같은 이 지지 속에 출범했는데 출범 기본 정신이 뭐냐면 사법부가 네. 권력에 종속됐을 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걸 굉장히 오늘 귀한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헌재가 예.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살아있는 학습을 했죠. 그렇죠. 예. 올 초에. 자, 6325님, 봉도사님 속이다 후련합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옳은 말씀이에요. 저 작가분들 죄송한데 제 칭찬하는 문자 이제 그만 좀 올려주세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아 깔때기 오랜만이다. 야. 아유, 어깨 결려. 야. 자, 이희준님,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 그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아. 눈물 날 뻔했어요. 오늘 조간에도 사진이 많이 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가 무슨 표인 줄 아세요? 동정표. 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김희수 소장님이 네. 조용하시잖아요. 네. 뭐 자기 그렇죠. 주장도 안 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예, 분이죠. 오로지 글로서만 얘기하잖아요. 아니,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예. 예. 아니 무슨 개인이 부귀영화 노리려고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뭐 급여 넣어준대 거기 앉아 있으면. 근데 왜 그래 좀 국가를 위해서 나머지 임기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마지막 정말 공직자로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근데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법복을 본인이 입고 벗으시겠죠. 예전에 이전 정부의 한 후보는 이렇게 예. 양팔을 벌리고 그러니까요. 있으면 예. 법복옷을 이렇게 입어주시는 갑질을 했던 입혀주시는. 분이. 예. 왜 그걸 문득 혼자 생각이 입을 수 나서. 없대요? 그 팔은 액세서리래요? 그래서 무슨 흡 후보님이셨는데 그죠? 어. 이동흡? 이게 팔은 액세서리예요? 흡사마 이런 아, 근데 별명이 본인은 이렇게 있었죠. 폈다 접었다 하는 네. 노동을 하시잖아요. 야, 떴다 비행기 날아라. 자, 판기훈 기자님 담유 네. 자, 방청색 모드에서 이제 추정 모드로 선수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이제 신고리 오류코기 이제 공사가 이제 맞아요. 운명이 이제 결정이 예. 될 예.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2박 3일간의 종합 토론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시민 참여단 분들 471명 이제 모든 의사 결정을 과정을 또 마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일에 공론화위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를 하고 24일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22일 날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20일 날 20일 날이요? 권고안을 권고안. 정부 예. 쪽에다가 금요일. 발표를 하는 이른바 거죠. 이제 그 배심원제 비슷하게 된 거죠. 그렇죠. 471명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참여하신 분이 471명이고 원래는 478명인데 이제 예. 6명 정도가 잠깐 빠진 아니, 거죠. 모집은 500명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98%. 숙의 민주주의에서 한 전형을 그렇죠. 만든 거거든요. 논의를 통해서 2박 그렇죠. 3일 동안 그분들 일당도 받아요 또. 맞습니다. 네. 예. 깨알 같은 일. 일단 사실- 안 드리면 안 되죠. 그럼요. 세력을 저희 빼고 있는 귀중한 거죠. 시간을 근데 투자해서 이제 이게 하신 건데. 문제는 네. 지금 현 정부가 어쨌든 그 출범하면서 공약이 네. 그 탈원전 시대로 가겠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탈원전이 원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은 원전 반대 시민운동 사회 세력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는 여기에 대통령 뜻에 따라 꼭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정부는 관여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다 찬성 쪽으로 갖고 막 정보를 주고 맞아요. 있어. 예. 제가 어제 이게 무슨 독개입을 해요? 아니 이게 한수원 자체도 그렇고요. 예. 한수원에 보통 이제 그 노조랑 한수원 자체가 이제 보통 의견이 보통 다르잖아요. 네. 노조는 원래 이제 사측과는 의견이 많이 다른데 여긴 노조도 굉장히 지금 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이 자리- 뜻을 한 그렇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현장 취재한 주말 사이 현장 취재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 논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얘기가 좀 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분들이 분위기가 탈원전은 찬성한다. 그런데 이미 1조 6천억을 들인
시설을 굳이 또 1조 네. 2천억에 배상을 하면서 매몰 비용. 머물러야 되냐? 이게 경로 편의주의거든요. 네. 가던 경로를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결국 그 경로가 더 심각한. 그렇죠. 예. 만들어낼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주목을 해야 되죠. 우리 영화 판도라 봤잖아요. 예. 아, 지금 영화 판도라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네.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이 여론전이 굉장히 좀 극성을 부렸죠. 이번에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그 지난 9일인가요?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냐.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탈원전 정책 자체가 그 영화 한 편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예. 계속해서 이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게 첫 공약이 아니에요. 탈원전에 대한 방침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공약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에 담겼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신규 원전 백지화라든지 수명 종료 원전 가동 중단이라든지 아하. 거의 모든 공약들이 이전과 다르지 않아요. 예. 그리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때도 똑같은. 관련된 공약으로 계속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냈었어요. 서명수 부산시장도 그 고리 1호기에 네네. 그때 찬성했잖아요. 거기도 네, 맞습니다. 탈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노냥 홍준표 대표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야권에서 말도 안 되는 흠집 내기로 이제 좀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아니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예. 긴급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깨알 퀴즈. 퀴즈. 원전 하나에서 생산된 1년 네. 전기의 양은? 원전 한 기? 예, 한 그게 기에서요? 원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설 about, 상황이라든지 About 그러니까 대략 approximately 평균 대략. average. 22개, 빨리 얘기하세요. 21개 돌아가고 있죠. 아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30개로 이제 추정을 하고 지금 만들어진 대략. 것까지. 네. 자, 1기가에서 한 원전에서 1기가와트. 1기가와트. 예. 연간. 자,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기의 총량은 질문 나왔어요. 총량은 총량은 예. 빨리 얘기하세요. 100에서 120기가와트.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쓰는 전력 양은 60기가와트. 2배 생산한다. 그렇죠. 거의 네. 생산량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 생산되는 22기가와트 내지 30기가와트는 없어도 된다. 전력 부족이 네네. 아니다. 충분히 예비율을 예. 잡더라도. 그럼요. 그게 맞는 말씀인 게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네. 계속해서 이 그 공론화 과정 동안에 나왔던 그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그 연구기관에서 흘려서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예. 지금 다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한다. 이게 이전에도 맞아요.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기간 동안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게 정리를 해온 기사만 6, 7개 정도가 됩니다.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 현재 12조 정도 되는 LNG 발전 비용이 2030년에는 뭐 30조 그렇게 되고 2030년까지는 총 45조가 넘게 원전이 없어지면 LNG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 45조 넘게 든다. 이런 뭐 자료도 나오고요. 그리고 20년간 탈원전을 하게 되면 20년간 230조 이상이 비용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봐. 이렇게 되면 탈원전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전기요금부터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되는 거 근데 아니냐. 그게 맞지 않는 게요. 원전에서 생산되는 게 그 1와트당 한 70원쯤 되거든요. 네네. 친환경 에너지로 하게 되면 170원쯤 돼요. 근데 원전에서 하는 70원은 매몰 비용을 다 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몰 예. 비용 등등이 포함하게 되면 거의 지금 친환경 에너지하고 그 비슷해지는데 친환경 에너지는 와트당 생산량이 이게 한 500원, 1000원 가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70원까지 떨어졌는데 25년 되면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가 더 싸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단가가 하락이 된다고 해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죠.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원전은 매몰 비용 예, 때문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에서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더 경제적인 탈원전. 선택이 저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풍력, 해상 풍력 1위예요. 기술이. 네네. 그다음에 전기 집적 기술 그 건전지 이것도 세계 최고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바닥 멀리 나서 부위로 띄우잖아요. 아, 그래. 예. 아니, 그런저런 논란이 많이 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폐기물을 이 연소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네. 바람, 뭐 풍력, 조력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60년 시간을 두고 지금 결정하면 예. 원전을 60년 동안 거의 뭐 반세기 이상 차근차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인데 네. 여기 대해서 다 너무 좀 조급한 계산들을 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조급한 계산은 네. 광고 듣고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도 네. 남아 있고 예. 안행부로 이거는 이 본인들이 이미 다 이 죄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30분 안에 미리 보고가 됐으면은 네. 6분 17초 안에 전원 구조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30분을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 과정도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게 사실은 은폐 조작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전부 조작 은폐했다면 그 죄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굉장히 보고 심각한 과정이 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 예. 거짓이라는 얘기인 다 거죠. 조사를 해야 거짓의 돼요. 개연성이 이제 높은 가능성이 거죠. 높으니까.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처음 때 수사권, 기소권 주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이기는 이제는 박영수 특검도 네. 계속 세월호 문제 하느라고 네. 30일 여기다 투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기 특조위는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이 기소권이 포함이 돼야 포함된. 자, 들어가야 된다. 5256님 세월호 말만 나와도 아직도 눈물이 글썽거려지는데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요는 우리 그 사람들의 자연인의 감정 표현이고요. 법적으로 참 못됐어요는 구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님, 다음 뉴스. 네네,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예. 이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힘내라, 힘내세요 하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가 포털에 올라와서 주말 내내 사실은 이게 시끌시끌했던 사안이고요. 또 오늘부터 국감 들어가니까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한 누리꾼의 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알바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줍시다. 허허. 그러니까 저는 그 권한대행이어서 네. 그 국감 보고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는 좀 사실 적반하장이죠. 왜냐면 예전에도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물어봐야죠. 네. 환경 권한대행 때 왜 왜 그렇게 받아- 설설기였습니까? 아, 예? 설설 기었으니까. 그럼요. 왜 이렇게 설설기고? 아니 그럼 그분들 싫어하세요. 왜요? 설설 기었다 이런 표현은 좀. 황대행이 설설은 겨울이니까. 겨울 아, 눈살 지금 가을인데. 그때 환경할 때. 아, 환경할 때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이었죠. 맞아요. 지난 겨울 내내. 겨울에 설설 교육대 미끄러질까봐. 아니 그때 낙상하면 큰일 나요. 그때 그냥 정보 관리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때 대통령 못지않은 이 정책 결정을 해서 막 예. 밀어붙인 게 사드 그때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예. 인사권 막 썼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예. 그랬는데 13일에 금요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12일에 국감이 시작됐잖아요. 예. 네. 12개 상임위.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국감인데 어허. 헌재 소장 권한대행 예. 김희수 이제 이 소장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이 국회 출석했는데 이 법사위에서 야당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왜요? 소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인데 이거 뭐 보고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SNS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회는 삼권 분립을 좀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희수 권한대행에게 문 대통령이 사과를 정중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은 또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삼권 분립은 이 청와대가 어기고 있다. 대통령이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이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 토요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힘내세요 김희수 이게 이렇게 실검 1위에 올라와 있어요. 좀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누리꾼들이 해시태그로 근데 지금 그거 다 뭐 무효화됐습니까? 그냥 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때 법률가들이 결정한 안 계셔서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만주 변호사님 그렇죠.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대행만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일을 그렇게 이제 사드 들여온다든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네.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 지정직 업무를 12월 9일 네, 이후 맞아요. 거만 할 수 있거든. 자기가 권한대행일 때 12월 9일 이전 것도 다 지정을 해버린 거야. 지원을 이건 해버렸죠. 월권이에요. 직권 남용. 곧 조사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러면- 권한대행도 곧 조사 받는다. 무슨 네. 뭐 어디 뭐 출마한대요? 아이고 깨몽.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권한대행 때 그때 얘기하죠. 그때 100일에서 당연히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때 박용수 특검도 연장하기로 전제하고 100일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장 안 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 권한 행세거든요. 네.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뭐라 그러지? 그때도 사실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뭐 이제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 뭐 압수수색 하는 것도 사실은 예. 황교안 저 권한대행의 반대로 안 된 거죠.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세월호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앙돼서 광고 시간도 놓치고 매끄럽게 끝내지 못해서 죄송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저희가 죄송할 수가 없어요. 꼭 얘기해야 돼요.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을 발생시킨 사람들. 30분 늦은 게 뭐가 아니, 그렇게 대수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요. 예. 30분이 늦은 게 대수라는 것을 당시 청와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와서 자 참사는 벌써 3년 4년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뭐 대수냐 뭐 이런 논리가 차가워진 마음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 사실 30분을 속인 사실하고 또 뭐가 같이 나왔냐면 컨트롤타워 청와대 아니다. 안행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대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개를 화살이 담아. 청와대로 오면은 안 박근혜 되니까. 대통령이 큰일 날 수 있다. 빨리 화살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안행부를 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될 그렇죠. 걸 알았네.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어. 몰랐으면 그런 무리수를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회 나와서 보고도 그렇게 해요.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